세상에 존재하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세상을 변혁하라. 똑똑한 바보들아 똑바로 바라봐. 똑바똑바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비즈너리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즈너리 팟캐스트 똑바똑바 세 번째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늘 고은입니다. 오늘도 유비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덜유덜 유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비님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 2주 동안 똑똑한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며 치열한 비즈너리로 살고자 발버둥을 친 치열한. 같습니다. 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똑똑한 바보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많이 가지고 신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안녕하세요. 지냈습니다. 네. 신비님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좀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나무를 800그루를 심었습니다. 800그루요? 네, 아둘람 조경을 하기 위해서요. 아, 네. 얼마 전에 고성 아둘람 공동체에 멋진 한옥을 지으셨잖아요. 규모가 대단하고 멋지던데, 아니, 그런 공사도 다 직접 하셨는데, 조경 800그루도 직접 심으신 거예요? 네, 원래 집을 다 짓고 나면요 돈이 똑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조경을 할 때 되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 또 비즈나리가 실제 삶의 현실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지만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부분 직접 하게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너무 아무 말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황폐한 성읍을 살 곳이 되게 하라. 네. 이걸 모토로 하다 보니까 네. 점점 인구가 소멸돼 가는 그런 마을, 오지 마을. 아, 네. 네. 저희 만나서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이런 나누는 이장님들이 자꾸 다른 이장님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점점 일이 커지고 있으신 거예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아. 점점 계속 오지로 가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그렇군요. 뭐냐면 지자체 장으로 혹시 또 선출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점점 영역을 넓혀서.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나무 심으러 제가 고성에 좀 갔었어야 되는데 저 800그루인데 그렇죠. 좀 그중에 한 도와주셨어야죠. 400그루는 제가 심어야 되는데 네. 못 가서 아. 말로 좀 때우려고. 그래서 신빈이 혼자 800그루를 지금 다 심으신 거예요? 아니 제가 아우, 다 참. 심은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좀 도와줬습니다. 네. 꽃 아니고 나무인데.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꽃 아니고 나무. 네, 나무인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비즈너리의 존재 원칙이라는 주제로 가행 성공을 위한 6가지 기둥,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비즈너리의 존재 원칙이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뭔가 비즈너리로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신비님, 본격적인 존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가행 성공이 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행 성공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입니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있을 것 가행 같은데. 성공은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이라는 아, 말의 줄임말인데요. 네. 제가 예전에 비즈니스를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한 1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꽤 많이 성취를 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느 네. 날 눈 뜨고 났는데 일단 제가 안 행복해요. 그 주위에 둘러봤는데 그 누구도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성취를 이뤘다는 사회적 주목을 받는데 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낄 때 그냥 물리적인 성취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구나 하는 것과 네. 또는 뭐냐면 내가 안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성공이 과연 성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첫째는 천박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질적인 평가가 없는 성공이라는 것은 허구적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 그것이 정말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생각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모두 행복해지는 건 아니니까요. 가행 성공,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이라는 뜻이었네요. 유빈님은 가행 성공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네, 솔직히 처음 제목만 들었을 때는 네, 서점 가판대 코너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어떤 처세술이나 그런 성공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는 것. 책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냥 보통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냥. 맞아요. 예. 그런데 아마 오늘 신비님의 이야기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네, 저는 이미 살짝 알고 있습니다. 살짝. 그러세요. 아. 낚이셨군요.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을 이룬다는 게 사실 우리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신비님께서 어떤 얘기 들려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비님, 비즈너리의 존재 원칙, 비즈너리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행복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6가지 기둥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제를 주셨는데 먼저 6가지 기둥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네. 고성에서 책을 내 몇 채 한옥을 지었습니다. 네. 제법 큼직큼직하게 지었는데요. 네. 한옥을 잘 지으려면 일단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튼튼하게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네. 올바른 기둥을 수직을 쫙 맞춰서 내가 지을 집을 견딜 만한 하중을 받을 만한 튼튼한 기둥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숭례문 보건공사 할 때도 그 좋은 목재를 구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울진에 있는 금강송을 가져다가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을 제가 거기 좋은 트레킹 코스가 있죠. 거기 트레킹 하면서 네. 금강송 500년 된 금강송도 보고 이렇게 봤는데요. 네. 대단히 좋은 목재들이 있어요. 네. 목재가 근데 중요하군요. 그보다 네. 더 좋은 기둥감들이 많이 널려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그 길을 산책을 해요. 네. 정말 좋아요. 프레시하고. 어딜까요? 그게 왜냐하면요. 네. 성경이에요. 성경에.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있잖아요. 네, 좋은 내돌법감 기둥감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과거에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허무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가치 있고 네. 행복한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그런 성공을 만드는 기둥감, 네. 대들보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네. 가장 튼튼하고 하중을 잘 받칠 6개의 기둥을 고르게 됐어요. 그것이 내용이 뭔지 궁금하죠? 그렇죠. 네. 네. 고마워요. 궁금한 척 해줬어. 별로 안 이게 궁금하면서. 비즈니스적으로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 있게 행복하려면 정말 중요하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가장 튼튼하고 잘생긴 6가지 기둥. 첫째는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둘째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 네. 세 번째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네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 다섯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 여섯 번째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라는데요. 네. 언뜻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6개 이런 내용들을 다 들어봤을 것 같고 네, 뭐 많이 또 들어봤어요. 식상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좋은 기둥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엄선해서 고르신 거니까. 네. 이 6가지 기둥 성경에서 진짜 들어봤던 이야기 같은데요. 유빈님은 6가지 기둥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저는 신비님 강의 통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성경으로만 생각했을 때하고 네. 이 말씀을 비즈니스 실전에 네. 접목했을 때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알게 됐습니다. 네. 적용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신비님께서 평소에 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네. 사실 그 첫 강의를 듣고 제가 완전히 낚였죠. 낚이셨어요. 네, 낚였습니다. 네. 예, 당시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었고요.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네. 제가 했던 모든 일이 다 좀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네. 네, 그때 이 가행성공의 6기둥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고 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있구나. 있구나. 예. 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기뻤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이 강의를 10년만 더 일찍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네요. 그런 네. 원망도 있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진짜 실제 삶에서 비즈너리의 존재 원칙, 이 6기둥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기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신비님 첫 번째 기둥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첫 번째 기둥은 사실 전체 6가지 기둥을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단순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는 기둥입니다. 네. 사실 이 기둥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요. 네. 사람의 본심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네.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몰래 새벽 기도 갈 때 네. 소형 녹음기를 거기 딱 갖다 놓고 그분이 기도한 내용을 싹 녹취해 갖고 들어보면 네. 그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뭐 때문에 고민인지 속속들이 알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네. 중요한 2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는 잘 알려진 겟세마네 기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마지막 기도한 기도 내용문이 다행스럽게 그때 누가 녹취를 딱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기도 제자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네. 기도를 했다는 건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네. 또 기도를 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그죠? 그렇죠. 어려운 근데 거죠.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해요. 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안 죽는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죠. 네.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들이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가보면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사업적으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네. 존재한다는 명제가 성립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첫째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네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죠.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존재하는 걸 배울 수 몰라요. 그런데 그 배우는 게 대부분 뭐냐면 학력 위주의 IQ 베이스에 그 정답을 잘 적고 정답을 잘 말하는 걸 배워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회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려면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존재하려면 첫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 재능이 뭔지 은사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 네. 왜냐하면 그게 내게 있는 것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네요. 나에게 준 것. 근데 그것을 이제 잘 갈고 따듬어야 되는데 저는 2 테마를 가지고 갈고 따듬는데 네. 첫째는 실패하지 않는 습관을 잘 형성하는 거예요. 네. 그것 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어부가 배를 몰고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해 바다에. 네. 배를 몰고 가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습관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어장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성공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우리에게 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습관을 잘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성공 역량을 잘 개발해 가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라는 담론을 담아내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자신의 재능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본인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해내는데 당연하게 생각. 예, 오히려 다른 사람이 볼 때 네. 그게 재능이다라고 일깨워주는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왜냐하면 나는 네. 너무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네. 이걸 내 재능이다 이야기하기는 민망한 민망하죠. 경우가 있죠. 네. 네. 음. 근데 거기에 재능을 찾고 난 이후에 성공하는 습관, 그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네.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존재한다는 게 그냥 살아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 재능을 찾고 실패하지 않을 습관을 찾아서 또 성공할 역량을 키워나가는 되게 치열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삽니다. 네. 피도 눈물도 없이 살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은가 적자생존.
경쟁 우위 이런 단어를 가지고 열심히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남는데 네. 문제는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거나 세상보다 더 뺀질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네.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세상에 그 뭐냐면 이면에 있는 더티함이든 세상의 이면에 있는 왜곡됨이든 그 비본질적인 것이든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한 거죠. 아. 그리고 그 깨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것에 속하지 않기로 하는 윤리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뭐 재물관이든 노동관이든 직업관이든 성공에 대한 생각이든 이런 걸 이런 관을 잘 짜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관에 들어가 죽어야 관을. 돼요. 네. 관을 짜서 들어.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함몰되고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100% 염색된 네. 나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염색된 완전 염색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필요한 것이죠. 뭔가 관까지 나온 걸 봐서 네.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음. 뭔가 신비님께서는 거의 관에 들어가는 듯한 정도의 어떤 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죠? 네. 네. 관에 못 박히는 것 많이 매일의 삶 속에서 있죠. 그 네. 가운데 제가 어떤 뭐 질문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거는 전 예수를 믿고 나서 한 가지 안 하게 된 게 있어요.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네. 뭔가 내 성공을 위해서 그 기둥으로 또는 뭐냐면 디딤돌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의 권력과 힘으로 삼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동문회라든가 향후에 제가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 전후에 그런 데는 가지 않게 됐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친구로서는 만나지만 그것을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을 하고 계시네요. 네.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상의 전자라 세상에 속하지 말라. 이 두 명제가 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냐면요. 네. 이 두 명제를 만족시킨 사람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요. 네. 예수님 믿는 순간 싹 천국에 내려가 보면 최고 좋은데 그러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문화 충격을 느끼는 꼬담은 볼이 짧아질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거보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게 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혁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변혁시키려면 두 가지 전제가 만족돼야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다름이 있는 사람만 달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만족시킬 때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네, 그것이 맞기도 하고요. 저는 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크리스찬으로 산다 했을 때 크리스찬의 말이 의미 없는 말이 아니고 맞아. 그것이 의미가 담은 말이라면 네. 당연히 뭐냐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추구하고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네, 네. 그렇네요. 그것이 없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죠, 사실은. 네. 예, 세상을 변혁시켜라.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속하지 말고 네. 이제 그 다음이 세상을 변혁시키라 그랬었는데 변혁시켜야 될 세상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인데요. 이 6가지 기둥을 저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세상에 황폐한 성업, 황폐한 영역들 그것이 가정의 영역이든 직업의 영역이든 의료의 영역이든 보건의 영역이든 정치든 문화든 교육이든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의 진리가 준거가 되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이제 변혁시켜야 될 세상이고 그것은 영역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도 변혁시켜야 될 영역 중에 하나이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도 아마 변혁시켜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존재하고 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신비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까 한옥 지으셨는데 네. 관련해서 예, 번역을 제가- 하고 계신 거로.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13년 전에 암 환자라는 판정을 받고요. 1년 지난 12년 전에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제가 아. 이제 강원도 골짜기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수많은 책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암을 어떻게 고치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암으로부터 살아남게 되고 또 이 아. 암의 영역이 정말로 암울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암울한 영역. 암울하다. 네. 네. 이 암의 영역은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런 영역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냐면 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암 네. 환자의 친구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 영역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위해서. 있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신비님은 자신이 암 환자가 됐을 때 아마 보통 엄청난 두려움과 그런 큰 고난을 느꼈을 텐데 그때 좌절하지 않고 어떤 이유가 있다. 이것이 네. 그렇게 예, 생각하시고 아마 부르신 곳에서 그 암을 극복하고 네.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 암 환자를 위한 성경적 기반의 힐링 센터를 만드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예. 예. 사실 뭐냐면 암 그러면요. 이 시대는 대부분 자연과학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처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암은 사실 자연과학적인 안경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닌데 그래서 좀 더 전제론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네. 암은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질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하, 네. 암 환자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 네. 영역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저는 창조생명학회라는 것을 네. 2년 전에 만들게 됐습니다.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암의 세계를 변혁시키기 위해서요. 네. 그런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네. 굉장한 팟캐스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 주제만 그렇죠. 가지고도 그렇죠. 네. 이거야말로 진짜 존재하면서 속하지 않고 변혁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네.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네요. 네. 네, 다음에 아마 제가 네. 암의 영역에 관한 팟캐스트를 네. 해보고 싶고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준비 네. 중이시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기둥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입니다. 포도주 얘기가 나왔네요. 네. 네. 네, 특별히 더 관심이 갑니다. 네. 포도주 좋잖아요. 포도주. 네. 그렇죠. 세상에 존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네. 변혁의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변혁의 주체를 저는 새 포도주라고 그리고 그것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을 네. 변혁의 기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저는 사실은 새 포도주의 이름을 비저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 부대를 킹덤 컴퍼니라고 이렇게 킹덤 정의해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이제 크리스찬들은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해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이면 어떻게 부대를 만들까, 회사를 만들든 위원회를 만들든 프로젝트 네. 팀을 구성하든 합니다. 네. 사실은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될 선결 조건이 있는데 새 부대는요, 새 포도주가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모든 시작은 네. 어떻게 새 포도주를 만들 것인가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선결 조건이 있어요. 네. 많은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네. 사장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내용 우리 직원들한테 좀 강의를 해달라 그래요. 그건 사실은 직원들이 듣고 바뀌어야 될 게 아니고 사장 자신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네네, 뭐냐면 새 그러네요. 포도주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네. 그건 너무 중요한데요. 네. 내가 새 포도주가 되는 치열한 노력과 경험이 없이는요. 네. 새 포도주를 담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담근다는데 네. 여담입니다만 신비님 포도주를 진짜 담습니다. 네. 사람만 담는 게 아니고 진짜 비밀이에요, 담습니다. 네.
예. 내가 새 포도주가 먼저 되어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변혁의 주체가 변혁되는 것, 즉 뭐냐 내가 먼저 새 포도주가 되는 치열한 노력을 네. 할 때만 있잖아요.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생산해낼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암 걸려서 강원도에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네. 포도주를 담궈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런데 첫 해에는 포도주를 망쳤어요. 음. 왜냐하면 누가 뭐 그러더라고요. 효소를 담그면 설탕하고 원액하고 1대1로 하면 된다 그래서 1대1로 했더니 누가 왔는데 그걸 줬어요. 줬더니 이게 포도주냐고 설탕물이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심기일전하고 다시 네. 담그면서 네. 설탕을 너무 적게 넣어갖고 나중에 지났더니 이게 식초가 돼버렸어요. 포도 식초가. 아.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점차 이제 배워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처럼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는 것. 거기에는 나의 직업관, 인생관, 노동관 그런 것들을 다 바꿔가는 내 안에 있는 성공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 변혁시키는 내 나름대로의 노력을 갖고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내재된 경험이 있을 때 네. 우리는 뭐냐면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데 왜 새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냐면요. 네. 이마트 가서 사면 되지 포도주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거기에는요 다른 첨가제가 많아요. 근데 네. 문제는 시장에 가면요 좋은 포도주를 안 팔아요. 거기에는 대부분 있잖아요. MSG가 첨가되고 있고요. 첨가물이. 첨가물이 많이 있어서 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름대로 좋은 포도를 골라가지고 네. 직접 새 포도주를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사를 만든다 치면 네. 소양이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는 있죠. 그 직원을 곧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직원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합당하게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그것을 저는 새 포도주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새 포도주를 만들려면 네. 이 새 포도주를 만들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레시피를 누가 한 거 다른 사람 거 뺏겨서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는 대부분 원하는 맛을 내기가 힘듭니다. 잘 안 나죠. 네. 손맛이 좋고 음식 솜씨가 좋은 분들은 네. 레시피를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만드는 것 같은데 착 멋있는 음식을 맞아요. 맛있는 네.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네. 그런 내가 치열하게 새 포도주가 되려는 노력을 매일매일 해가는 사람은요. 네. 그 다른 사람을 새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프로세스를 놓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뭐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 문화를 형성시키는 툴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 포도주를 자체 생산해내야 되는 것이죠. 네. 내가 변해봐야 이렇게 해라 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신비님께서 포도주에 몇 차례 실패를 했다는 것이 네. 굉장히 위안이 됩니다. 네, 지금 저도 비즈너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킹덤 컴퍼니를 지향하면서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신비님께서도 네. 실패를 딛고 아둘람 가시면 네. 포도주 맛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맛을 내기까지 네.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듣다 네. 보니까 저도 위로가 되는 게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다 그 과정에 있다.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스스로 시행착오를 다 겪지 않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능하면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네. 이 세상에 존재하라는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네. 것을 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면요.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시간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네. 뭐냐면 어떻게 내가 치열하게 새 포도주가 되고 그 새 포도주를 만들 레시피를 배우기도 하고 네. 또는 그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세워갈 수 있겠죠. 그런데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나면 네. 사람들은 또 새 부대를 잘 안 만들어요. 부대를 만들 때는 어떠냐면 네. 뭐 안 그래도 바쁘니까 대충 만들어 가지고 네. 나중에 보완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좀 커가면서 직원들이 좀 많아지면 그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동업자끼리 갈라서거나 직원하고 이제 오너 사이에 큰
노사 갈등을 빚거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그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겁니다. 근데 알아서 해준다니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상대가 맞춰주겠지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돈과 권력이 걸리는 곳에 사회학적 진화론, 즉 진화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열등 안 돼서 고등한 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특별히 뭐냐면 돈의 문제가 걸려 있거나 권력의 문제가 걸려 있어. 그래서 뭐냐 하면 새 부대를 만들 때는요. 네. 기업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사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릴 것인지 이익이 생겼을 때 뭐냐 하면 이 배분은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더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비전은 뭐고 핵심적인 기업 문화와 스피릿이 뭔지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시작하기 전에 부대를 든든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부대가 네.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 부대를 잘 만드는 것들을 유념해서 해야 될 거죠. 들을 때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게 네. 오늘 말씀 듣기 전까지는 내가 새 포도주가 돼야겠다. 네. 요것까지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보통 어려울 때는 괜찮다가 네. 회사가 잘 됐을 때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마 이런 새 부대를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유비님은 굉장히 지금 회사가 어려운 게 감사한 일입니다. 잘 됐으면 터졌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네. 이게 부대가 커지기 전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어렵고 네.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네. 기초부터 짚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네. 널고님께서도 이 부대를 제대로 잘 안 만들어서 한번 터뜨려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살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하죠, 그죠? 그런 네. 시행착오를 맞아요. 이 팟빵을 듣는 분들은 좀 줄여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이 새 포도주를 담을 터지지 않을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즈너리의 존재 원칙이라는 주제로 가행 성공을 위한 6가지 기둥 중에서 2가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다시 뵐게요.